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도 큰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문화재를 소장 전시하고 있죠. 지금 가운데 노비인데요. 이 노비 좌우에도 바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간 입구에 이와 같이 팔부중상이 새겨진 석조로 만들어진 부재들이 있는데요. 이 부재들은 경주에서 출토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각기법이나 또는 치석수법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 일반적으로 1층과 2층 기단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이 부재의 크기로 봤을 때는 2층 기단에 활용된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조각상은 보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에 금강재를 들고 있죠. 그래서 팔부중상 중에 천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양손을 배에 대고 있고요. 다리는 교각 자세 겹쳐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각 자세라고 하는데요. 교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루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서로 기단부에 활용되어 있던 부재임을 알 수가 있죠. 로보트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와 있는데요.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상들이 조각된 부재들의 상태를 보면 이 부재들이 같은 부재에 활용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뒷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외곽부에 딱 부착된 그런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재가 안쪽으로 이렇게 치석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이 앞부분은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지만 뒷부분은 거칠게 치석이 되어 있어서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탑의 2층 기단부에 활용된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가운데 이게 탱주인데요. 탱주의 좌우 너비가 현재 20cm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팔부중상이 새겨진 부재들과 같은 석탑에 활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은 석탑에 활용됐다면 이 탱주나 우주의 너비가 동일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석탑이라면 설계나 시공한 장인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탱주의 너비나 우주의 너비도 다를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은 왼쪽은 천, 오른쪽은 가루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재인데요. 이 부재들도 왼쪽 편에 우주가 있고요. 가운데 탱주가 있는데 탱주 부분에 지금 절단된 흔적이 있죠. 왼쪽에는 손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얼굴이 3개고 그 다음에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팔은 1월 도출이라고 하는 그런 징후를 들고 있고 양손을 합장하고 있죠. 저 상은 아수라상으로 추정되고요. 이 상은 머리에 사좌관을 쓰고 있고요. 양손으로 공후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달파로 추정이 됩니다. 측면에 보면 지금 우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우주가 아주 정연하게 깎였죠. 그래서 노출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은 아주 거칠게 다듬어졌는데 모서리에 활용된 부재임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파손되었지만 조각은 아주 볼륨감 있게 잘 조각이 되었고요. 상면도 약간 비스듬하게 치석을 했죠. 그러니까 외곽부에 다른 부재와 결부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비스듬하게 치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주 정연합니다. 이쪽에 우주는 18cm 정도 되네요. 18cm. 여기도 한 18cm, 1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18cm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가운데 탱주인데요. 아마 탱주도 거의 같은 너비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현재 파손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5cm, 한 2cm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탱주를 조금 더 넓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 파손된 흔적 때문에 지금 조금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재인데요. 세 번째 부재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탱주 부분이 지금 절단됐죠. 아주 정연하게 절단됐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파손시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절단된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지금 쐐기홈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파손시켜서 어딘가로 가져가려고 했거나 아니면 뭐 반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좌우에 조각상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거칠게 치석이 되어 있고요. 또 상면을 보면 살짝 경사지게 치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외곽부에 이 부재를 결구시키기 위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은 입에 염주를 물고 있고요. 오른쪽은 용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각상은 야차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쐐기홈을 박았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철제 쐐기를 박았던 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부에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거나 또는 경고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마 철제로 된 쐐기를 박았던 그런 홈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절단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왼쪽에는 야차상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용상으로 보입니다. 이 부재도 가운데 탱주가 지금 절단된 흔적이 있지만 한 19cm 정도의 너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cm 정도 되죠. 네, 19cm. 그러니까 앞에서 본 부재들에 비해서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부재인데 마지막 부재인데요. 가운데 탱주가 있고 좌우에 우주가 있죠. 오른쪽에요. 이 부재는 조각상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은 사자관을 쓰고 있고요. 왼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서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달파로 추정이 되고요. 이 상도 아까 보신 것처럼 얼굴은 3개, 팔은 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3면 6비상. 그래서 아수라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재의 뒷면을 보면 거칠게 다듬었고요. 상면은 살짝 경사지게 다듬었죠. 거의 동일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면은 거칠게 다듬어졌죠. 그래서 다른 부재가 우주 역할을 하고 이 부재는 안쪽으로 결구되는 그런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부재가 외곽부를 정연하게 다듬었죠. 그래서 이 부재의 오른쪽이 모서리에 우주를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왼쪽은 건달파, 오른쪽은 아수라상으로 보입니다. 이 상도 가운데 탱주의 너비를 한번 대보면 현재 한 19cm 정도 되네요. 19cm. 19cm. 네, 다른 부재들과 거의 큰 차이가는 없지만 일부 부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도 아수라상이 지금 2개가 있죠. 하나의 석탑에는 아수라상이 하나만 조각되는데 지금 아수라상이 2개가 조각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석탑에 활용된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부 중상에 새겨진 4개의 돌이 있지만 같은 사지에서 출토됐다면 그 사지에 쌍탑이 세워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지에서 서로 다른 석탑에서 수습된 그런 부재임을 알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아주 우수한 조각기법의 팔부 중상석입니다.